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오늘 전국 병의원과 대형 병원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의협은 집단 휴진과 함께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이번 휴진과 궐기대회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전 휴진 신고율은 전국 3만 5천여 의료기관 가운데 4% 수준이지만 일부에선 오전 진료를 마친 뒤 오후 집회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 실제 휴진 규모는 신고율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해서 정부는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광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의협의 집단 휴진을 불법 집단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의사들이 독점적 권한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임에도 불법 집단 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한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할 경우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병원이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정부는 이미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한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 휴진 등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부 의료계 집단 행동은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동이라며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선 무엇보다 의료계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집단 행동이 아니라 의료개혁 특위에서 의견을 내달라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려는 거라며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추재훈 기자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한 것은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민 대표권과 국회 안건에 대한 심의 표결권 등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는 겁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거라며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방탄, 김건희 여사 방탄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 세력, 국폭이냐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오늘 과방위를 단독으로 열어 이른바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것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삼류 소설만도 못한 정치 보복쇼를 당장 멈추라며 총선 민심을 외면하면 남는 것은 불명예 퇴진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규정도 폐지했다며 민주당은 이제 이름에 민주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다고 북러 양국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24년 만인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러가 과거 군사동맹 수준의 관계를 복원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특히 지난 1996년에 폐기됐던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부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북한을 방문한다고 북러 양국이 어젯밤 8시쯤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푸틴 동지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푸틴의 이번 방북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2000년 첫 방북 때 성사되지 못한 군사동맹 관계 복원 여부입니다. 북러는 지난 1961년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조약을 맺었는데 이는 러시아가 균형 외교를 추구하면서 1996년 폐기됐습니다. 2000년 북러 정상회담 땐 유사시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러는 푸틴의 두 번째 방북을 계기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협력을 약속할 가능성이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러시아가 즉각 군사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자동 군사 개입을 명시하는 대신 유사시 즉각적이고 긴밀하게 협의 및 협력한다는 수준으로 합의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양측이 상시적 안보 협의와 군 고위급 교류 활성화, 더 나아가선 연합훈련 재개 등 군사협력 고도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평시에 상시 어떤 안보 협의 그룹을 둬서 북러 간의 어떤 전략적 소통을 지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들이 들어감으로써 일부분 1961년도 조소 동맹 조약의 일부 그런 정신을 계승하고요. 오늘 푸틴 방북이 예정된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열고 북러 밀착에 맞선 한중 외교전으로 견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고은입니다.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전차 방벽을 만드는 등 다양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 전에 북한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을 넘기도 했는데 오늘 오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또 지뢰밭에서 작업하면서 희생자가 나오기도 했는데 군 당국은 이런 작업들을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뒤 즉각 돌아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에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한 바 있습니다. 합참은 지난 4월부터 북한이 북방 한계선 등 전방 지역에 작업을 위한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업 내용은 경계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과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수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도 군 감시자산에 포착됐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국방성 명의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발표한 이후 철수한 GP를 복원하고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남북 연계 조건 분리 조치를 지시한 이후에는 동해선 가로등을 철거했고 철도 침묵에 이어 레일까지 제거하고 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이 같은 활동이 북한군과 주민의 월남과 귀순 차단 등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이른바 국경선화하기 위한 활동과의 연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기상과 작업 병력, 자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작업 지역을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우발 상황 발생에 대비해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유엔사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21위를 차지해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 등을 평가하는데 기업 효율성 분야가 대폭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김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의 2024년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이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가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입니다. IMD는 OECD 국가와 신흥국 등 67개국을 상대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12위, 14위로 나타났고 일본은 38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인 30, 50클럽 7개 국가 가운데서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평가 분야별로 보면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 전년 대비 10계단 오른 것이 우리나라의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라갔습니다. 반면 경제 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2계단 하락했습니다. 경제 성과 분야의 세부 항목에서 여행 수지 악화 등으로 민간 서비스 수지가 큰 폭으로 떨어졌고 국제 투자와 물가 부문 순위도 하락한 영향입니다. 또 조세 부담 증가 영향으로 정부 효율성 분야는 38위에서 39위로 1계단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은행을 통해 일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은행권에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은행권이 고객 확인 절차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따져 그 과실에 비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륙 지역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확대된 가운데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로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과 광주 35도, 대구도 36도까지 올라 낮 동안 무리한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 맑겠습니다. 제주도는 밤 늦게부터 장맛비가 내리면서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 25도로 강원 동해안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이 34도, 안동 3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